정말 피곤하면 온몸에 살점 하나하나가 고통을 호소합니다. 피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490강입니다. 오늘은 가죽 P자에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가죽 P자입니다. 가죽 P자는 가죽을 의미하지요. 표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가죽 P자는 기스검자와 뚫을 꼴자와 또 우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기스검자는 기슭을 의미합니다. 기슭이라는 것은 처마 등 비탈진 곳의 아랫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또 뚫을 꼴자는 뚫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자는 또 다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 P자는 기슭에 짐승을 매달고 손질하는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을 잡아 기슭에 매달고 가죽을 벗겨내는 그런 모양인 것이죠. 여기에서 붓으로 사용되고 있는 뚫을 꼴자는 짐승이 매달려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매달려 있는 그 모양을 뚫을 꼴자로 표현하는 것이죠. 양의 가죽을 벗겨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벗기게 되면 가죽과 살점들이 분리되는 것이죠. 가죽 P자는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기슭에 짐승을 매달고 손질하는 모양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슭에다 짐승을 매달고서 거기에서 손질하며 가죽을 벗겨내고 있습니다. 짐승을 기슭에 매달고 가죽을 벗겨내는 모양을 가죽 P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철면피라는 말이 있죠. 철면피는 쇠처럼 두꺼운 낫가죽이란 뜻으로서 뻔뻔스럽고 염치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또 피부라고 할 때나 호피라고 할 때도 가죽 P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셋단자 490강에서는 이렇게 중심자인 가죽 P자에 한 글자씩의 불수가 결합될 때마다 또 다른 글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셋단자입니다. 가죽 P자로 만들어진 첫 번째 관련자는 물결파자입니다. 물결파자는 물결을 의미하지요. 이 물결파자는 물수변의 가죽 P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흐르는 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죽 P자는 가죽을 의미하지요. 표면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결파자는 흐르는 물의 표면 현상을 물결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의 표면에 생기는 현상이 물결이라 설명하는 것이죠. 물결이라는 것은 물이 움직이면서 그 표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운동 또는 그 모양을 말합니다. 그 물결을 물결파자는 흐르는 물의 표면에 생기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게 되면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는 물의 표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모양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물결파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일파만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파만파는 한 사건이 그 사건에 그치지 않고 잇따라 많은 사건으로 번짐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파도라고 할 때나 파동이라고 할 때도 물결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깨트릴 파자입니다. 깨트릴 파자는 깨트리다는 뜻도 있고 부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깨트릴 파자는 돌석자와 가죽 P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돌석자는 돌을 의미합니다. 또 가죽 P자는 가죽을 의미하고 표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트릴 파자는 돌의 표면이 깨트리는 곳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망치로 돌을 치게 되면 표면이 깨트려진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깨뜨리란 말의 원형은 깨다라는 것입니다. 깨다라는 것은 단단한 물체를 쳐서 주걱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돌입니다. 돌을 쳐서 주걱나게 하는 것이 깨뜨리는 것이죠. 망치로 돌을 치게 되면 표면이 깨뜨려지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깨뜨릴 파자입니다. 돌을 정을 통해서 망치로 치든지 망치로 직접 치게 되면 깨뜨려집니다. 깨뜨릴 파자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돌의 표면이 깨뜨려진 것을 설명합니다. 망치로 돌을 치게 되면 표면이 깨뜨려진다는 게 깨뜨릴 파자의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파죽지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죽지세란 대나무가 쪼개지는 지세란 뜻으로서 세력이 강대하여 대적을 거침없이 물리치고 쳐들어가는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죠. 또한 돌파라고 할 때나 파기라고 할 때도 깨뜨릴 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죽 P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저P자입니다. 저P자는 저쪽을 의미하죠. 바깥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저P자는 천천히 갈 척자에 가죽 P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천천히 갈 척자는 천천히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P자는 가죽을 의미하고 표면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P자는 천천히 가라는 곳의 표면이 저쪽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천천히 가게 되면 결국 보이는 곳이 저쪽이라는 것입니다. 저쪽이라는 것은 당사자로부터 멀리 있는 곳이죠.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글자가 저P자입니다. 이쪽에 있다가 천천히 걸어가게 되면 저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글자가 저P자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을 표면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저P자는 천천히 걸어가면 결국 보이는 곳이 저쪽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죠. 지피지기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는 뜻으로서 적의 형편과 나의 형편을 자세히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피자라고 할 때나 피하라고 할 때도 저 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입을 피자입니다. 입을 피자는 입다라는 의미도 있고 옷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입을 피자는 옷자와 가죽 피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옷자는 옷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죽 피자는 가죽을 의미합니다. 표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피자는 옷을 표면에 두르는 것이 입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옷을 몸에 두르는 것이 입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입는다라는 것은 옷으로 몸의 표면을 두르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몸의 피부에 옷을 감싸는 것이 입는 것입니다. 입을 피자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입을 피자는 옷을 표면에 두르는 것이 입는 것이라 표현하면서 옷을 몸에 두르는 것이 입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피갈회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갈회옥은 겉에는 거친 옷을 입고 있으나 속에는 옥을 지녔다는 뜻으로서 어질고 덕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알려지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제아의 고수 같은 것입니다. 또 피복이라고 할 때나 피고라고 할 때도 입을 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죽 피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피곤할 피자입니다. 피곤할 피자는 피곤하다는 뜻이 있죠. 이 피곤할 피자는 병들력 부수의 가죽 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병들력 부수는 병에 들다는 것이죠. 또한 가죽 피자는 가죽입니다. 표면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피곤할 피자는 몸의 표면에 병이 든 상태가 피곤이라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서 몸의 표면에 자극이 누적되어 병이 든 상태가 피곤인 것이죠. 피곤이라는 것은 몸이나 마음이 지쳐 고달픈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일량이 많다 보면 피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글자가 피곤할 피자인 것입니다. 피곤할 피자는 몸의 표면에 병이 든 상태가 피곤이라 표현하면서 몸의 표면에 자극이 누적되어 병이 든 상태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피마 불의 편취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마 불의 편취는 지친 말은 채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곤궁에 빠지게 되면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피곤이라고 할 때나 피폐한다고 할 때도 피곤할 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죽 피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내용보다 현상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속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겉으로 드러난 상황 때문에 오해받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